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하루를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습니다. 분명히 잠은 잤는데 쉰 느낌이 없습니다.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병원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의사는 큰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운은 떨어지고 피로는 쌓여만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원래 중년 이후에는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이 멈춘 신호일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여러분, 저는 치료 이야기를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약을 바꾸라고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건강 연구자로서 수많은 의학 논문과 생활 패턴을 분석하며 공통적으로 발견한 단 하나의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놀랍게도 아침 식사도 점심 운동도 아닌 저녁의 사소한 습관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저녁을 이렇게 대합니다. 하루를 다 버텼으니 이제 좀 풀어도 되는 시간. 조금 더 먹어도 괜찮고 소파에 오래 앉아 있어도 괜찮고 잠들기 전까지 자극을 줘도 괜찮은 시간.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저녁을 전혀 다르게 정의합니다. 저녁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복구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낮 동안 사용했던 에너지를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정비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자극을 줄여주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면 오히려 몸을 더 바쁘게 만듭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식사,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손이 가는 간식, 움직임 없이 길게 이어지는 화면 시청, 잠들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스마트폰. 이 모든 것이 몸에게는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아직 낮이다. 아직 일해야 한다. 아직 긴장을 풀지 말아라. 문제는 몸이 그 메시지를 너무 성실하게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에 회복 신호를 받지 못한 몸은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침에도 피로를 안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잠자는 시간은 충분한데 자는 동안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잠을 잔다고 해서 몸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은 잠들기 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저녁 6시 이후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몸은 오늘을 끝낼지 아니면 내일까지 끌고 갈지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녁에 먹는 게 낙이다. 하루 종일 참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녁에 작은 낙이 몸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넘기던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그대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았던 저녁이 어느 날부터는 체중 증가로 혈당 불안정으로 수면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약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약을 늘리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에 반복된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다만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쉬지 못하게 만드는 저녁의 진실을 하나씩 풀어드리기 위한 시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녁을 바꾸면 몸은 다시 회복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왜 저녁 습관이 약보다 더 강력하게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그러나 쉽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녁이 회복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저녁일까? 아침도 중요하고 점심도 중요한데 왜 저녁 습관이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몸의 리듬에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체는 하루 동안 같은 상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대사, 호르몬, 혈압, 혈당 반응이 모두 달라집니다. 아침과 낮은 활동과 소비의 시간입니다. 에너지를 쓰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긴장하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저녁은 정리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낮 동안 사용한 에너지를 정산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며 몸의 시스템을 다시 정렬하는 구간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생체 리듬 혹은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리듬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예민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늦게 먹어도 조금 늦게 자도 몸이 어느 정도 버텨줍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같은 자극이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저녁 대사 기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시간에는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과 소화를 담당하는 효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낮에 먹으면 괜찮았던 음식도 저녁에 먹으면 몸에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식단을 먹어도 아침과 저녁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더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늘거나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아침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이미 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생활 습관이 그 흐름을 계속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때 약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은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조정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할 시간에 계속 활동 신호를 주고 있다면 약은 그 부담을 대신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은 늘어나고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여러분,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몸의 시간표와 생활 습관이 어긋난 결과입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는 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는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회복 시스템이 쉽게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늦은 식사 하나, 달콤한 간식 하나, 움직임 없는 2시간, 잠들기 전 화면 자극, 이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몸은 밤새 완전히 쉬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낮에 이유 없이 피곤한 상태. 의학계에서는 이런 상태를 수면 부족이 아니라 회복 부족으로 구분합니다. 잠은 잤지만 몸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로가 기본값이 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조금만 먹어도 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검사 수치들이 조금씩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약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건강 연구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시점이 바로 생활을 점검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아직 큰 병이 되기 전, 아직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이 저녁 습관입니다. 여러분, 저녁을 바꾼다는 것은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의 흐름에 다시 맞춰준다는 의미입니다. 몸은 이미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계속 덮어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이 저녁 시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저녁 습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녁의 원리를 실제 생활 속 습관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약보다 먼저 끊어야 할 저녁 습관, 그 첫 번째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먹는 저녁 간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을 일찍 먹어서 배가 출출하다. 조금 먹는 건 괜찮지 않느냐.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시간의 출출함은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습관적 신호인 경우가 많다고 보고됩니다. 낮 동안 반복되던 손에 무언가를 쥐는 행동, 입을 움직이던 리듬이 저녁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간대의 음식이 낮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데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저녁 이후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낮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저녁에는 혈당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고 그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자, 빵, 달콤한 음료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은 몸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아침 공복 혈당이 불안정해지거나 아침에 입맛이 없고 몸이 무거운 상태가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녁 간식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의 양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된다는 점, 그리고 회복 시간에 들어가야 할 몸을 계속 일하는 상태로 붙잡아 둔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습관을 끊는다는 것은 굶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배고픔과 습관적 허기를 구분하는 연습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고 잠시 움직여보고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면 그때 가벼운 선택을 하는 것이 몸에는 훨씬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끊어야 할 저녁 습관은 저녁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다가 저녁이 되면 소파에 앉아 거의 2~3시간씩 같은 자세로 보내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낮에 충분히 움직였다. 저녁은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저녁의 완전한 정지는 회복을 돕기보다 오히려 대사 신호를 둔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니라 혈당을 받아들이고 혈액을 순환시키며 몸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조절 장치입니다. 저녁 시간에 근육 사용이 완전히 멈추면 몸은 에너지를 쓰는 방향보다 저장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체중 증가, 혈당 불안정, 다음날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땀을 내는 운동보다 몸에 부드러운 신호를 주는 움직임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정도만으로도 몸은 아직 오늘이 끝나지 않았고 정리 단계로 들어가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녁의 움직임은 칼로리를 태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에게 이제 회복을 시작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첫 번째 습관, 저녁 간식. 두 번째 습관, 움직임 없는 저녁. 이 두 가지만 점검해도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마지막으로 끊어야 할 저녁 습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저녁을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루틴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약보다 먼저 끊어야 할 세 번째 저녁 습관. 이 습관은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은근하고 더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행동입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술과 화면 자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한 잔은 잠을 잘 오게 한다고. 스마트폰은 그냥 잠깐 보는 거라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두 가지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저녁 방해 요소로 분류됩니다. 술은
몸을 이완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의학계에서는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잠은 들었는데 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더 피곤한 이유, 여기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화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적인 빛은 뇌에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몸은 회복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하지 못하고 얕은 잠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은 빛과 자극에 아주 정직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과거 생각, 내일 걱정이 멈추지 않는 상태. 의학계에서는 이를 수면 장애 이전 단계로 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저녁마다 몸은 쉬고 싶어 하는데 뇌만 계속 깨어 있는 상태.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약이 아니라 저녁을 서서히 낮추는 생활 신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녁을 바꾼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자극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고 하루를 천천히 닫아주는 것입니다. 식사는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남기지 않는 수준으로. 식사 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움직임으로 몸에 정리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 화면을 멀리합니다. 이 시간은 몸과 뇌가 하루를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조용한 음악, 부드러운 조명, 말수가 줄어드는 환경, 이런 사소한 변화가 몸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 오늘은 끝났다. 이제 회복해도 된다. 여러분, 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은 자극으로 그 신호를 가려왔을 뿐입니다. 술 한 잔, 화면 몇 분, 늦은 시간의 자극, 이것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깊이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달라지면 다음 날의 몸 상태도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무겁고 하루의 시작이 조금은 수월해집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저녁은 참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을 괴롭히는 자극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5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이 3가지 습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확신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이미 중요한 사실 하나는 느끼셨을 겁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방향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이 가장 쉽게 틀어지는 시간이 바로 저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보다 먼저 끊어야 할 저녁 습관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먹는 저녁 간식, 움직임 없이 길게 이어지는 저녁 시간, 잠들기 전 술과 화면 자극, 이 3가지는 각각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결과로 이어집니다.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몸은 낮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해냅니다. 움직이고, 생각하고, 버티고, 참아냅니다. 그 대가로 밤에는 회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녁마다 그 회복 시간을 빼앗아 왔다면 몸이 지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약을 하나 더, 영양제를 하나 더, 운동을 하나 더.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보면 진짜 변화는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은 그렇습니다. 저녁은 노력의 시간이 아니라 배려의 시간입니다. 몸을 몰아붙이는 대신 조금 일찍 멈춰주는 시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배를 채우기보다 부담을 남기지 말 것. 저녁에는 완전히 멈추기보다 부드럽게 움직일 것. 저녁에는 잠들기 위해 자극을 내려놓을 것. 이 원칙을 지키면 몸은 놀랍도록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느낌이 달라지고 낮에 피로가 줄어들고 하루 전체의 리듬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치료의 효과가 아닙니다. 회복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회복을 막는 이유가 아닙니다. 다만 회복의 조건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몸을 대하면 몸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에 맞는 방식으로 저녁을 바꿔주면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한 가지라도 덜어내는 선택을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저녁 간식을 줄이겠습니다. 또는 나는 오늘부터 잠들기 전 화면을 끄겠습니다. 작은 선언이 몸에게는 아주 큰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약보다 먼저 저녁을 바꾸십시오. 몸은 그 선택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과학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병이 아닌 삶을 중심에 두고 여러분 곁에서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